영상은 그 백악관에서의 마지막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뭐 황금 열쇠도 주고 일단 표면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맞추고 있네요. 아, 뭐 감세 법안 그리고 뭐 어찌 보면 그 130일 이후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보면 어, 이들이 워낙 이런 공개적인 설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130일 이후 그러니까 정부에서 머스크가 나오고 나서는 좀 잠잠해질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정말 희망회로였나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일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정부 효율부 말미에 더 감세 법안 이런 정책 이견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죠. 근데 이걸로 이제 촉발이 돼서 서로 뭐 인신 공격하고 설전도 주말에 아주 격화가 됐고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 둘도 없는 동맹인 것처럼 보였으나 이 둘의 브로맨스는 파국으로 이뤄졌다. 뭐 그래서 키워드 갈등 첫 번째 이슈로 트럼프 vs 머스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 이제 대표적인 정책들에서 머스크가 사업에 이제 직접적으로 불이익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뭐 전기차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좀 중대한 파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갈등이 아주 격화돼서 그 양상을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머스크가 나 없으면 트럼프 대선에 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지난주에 봤죠. 트럼프가 야 마약 중독자다. 제가 마약이라 쓰여서 약 중독자라고 했네. 약 중독자고 저 사람 미쳤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프리 앱스타인 많은 뭐 미국의 스타라든지 셀럽들이 연관돼서 문제가 됐었던 문제 수준이 아니죠. 아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아동 성매매 이런 걸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것에 이제 트럼프가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문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를 자극한 것이죠. 결국 삭제를 하기는 했는데요. 트럼프의 영린을 좀 건드린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이제 뭐 반공화당 행보나 민주당 쪽 인사들 후원하고 이러면 심각한 결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직접적인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말에 그 인터뷰 영상 하나 올라갔었는데 우주 산업 관련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저는 영상 들여다보고 있다가 계속 이제 뭐 우주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머스크의 우주 산업 관련해서 뭐 정부랑 같이 하려던 거 중단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여러 뭐 스페이스 X라든지 테슬라 이런 정부와 좀 대규모로 진행할 수도 있는 진행할 그리고 그렇게 예상이 됐던 그런 대규모의 이 업무에 관해서 뭔가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테슬라 굉장히 급락, 물론 마지막 금요일에는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요. 다시 3% 반등을 하긴 했지만요. 아주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송하는 이 순간의 최근의 발언은 트럼프, 머스크랑 관계 끝났다. 대화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머스크는 이것과 별개로 그러니까 트럼프 뭐 공화당 쪽과 별개로 제3정당을 창당을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독자 노선을 모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시 한번 게시물에서 삭제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X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곤하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갈등, 이렇게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을 보였던 게 주말에 가장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특징적이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 있는데 이것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지금 사실상 이게 뭐 테크 우파와 그리고 정치적 우파의 충돌로 보이는데, 만약에 머스크가 정말 신당을 창당을 하고 다른 정당을 창당을 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뭔가 독자 노선을 강화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이 보수 우파 내에서도 이 균형이라고 오타를 썼는데요. 균열 영향은 어느 정도로 파장이 미칠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과 연관돼서 테슬라라든 스페이스 X 타격은 얼마나 미칠지에도 대해서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오늘 M7에서 요 테슬라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 얘기 말씀드리니까, 지금 머스크가 옵티머스나 지금 로보택시 관련해서 자신 없어서 괜히 이렇게 트럼프 자극시키면서 미룰 그 명분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구독자분의 댓글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의 중장기 전략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펼쳐질지, 여러분 이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갈등, 다시 이겠네요. 미국과 중국,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 중국이 9일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관세보다 뭐 원료라든지 기술, 수출 동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에서 지금 그 지난달 제네바 협의 이후에 그 히토류 수출 재개에 대해서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 형성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재개에 대해서 합의한 만큼 빠르게 지속이 되고 있지 않다,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내 전기차라든지 전자사업에 그 히토류 수출 불발돼서 생각대로 원하는 만큼 재개가 되고 있지 않는 만큼 여러 주요 사업부의 차질이 있어서 요거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그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 통화했다고 전해지는데,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상무부에서는 히토류 수출 허가 신청 관련해서 이제 재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신청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깁니다. 지금 원하는 만큼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기는 한데, 서로 원하는 만큼이 돼 있지 않으니 미국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 수출 제한하고, 뭐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 AR 칩 사용하면 이거 수출 통제 위반하는 거니까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참여하지 않았던 러트닉 상무장관 참여로 인해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크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역시 갈등 세 번째, LA 이민 뉴스로 영상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상, 그 주 방위군 투입되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역시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네, 요 불법 이민자 단속 관련해서 반대 시위가 격화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 방위군을 결국 이 LA 현지 시내에 투입을 해서 지금 70여 명 체포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나온 상태이고요. 이거 지금 몇 시간 전에 기자들이랑 얘기한 거 봤더니, 이거 내란으로 보느냐, 이 반대 시위 관련해서 그랬더니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내란법 발동 같은 경우는 내란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것이다. 요거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 워낙 큰 주이기도 하고, 예. 뉴섬 주지사가 정치권 유력 대선 유력 후보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언급이 되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뉴섬과 그리고 트럼프의 요 관계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뉴섬 같은 경우에는 군 철수해야 된다. 이 캘리포니아 주로 이렇게 트럼프가 막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로 군대 통제권을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뉴섬이 시위를 제대로 대응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이다. 폭동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또 뭔가 사적으로 직접적인 건 아닌데 건너 얽혀 있더라고요. 그 뉴섬 전처가 트럼프 장랑 전 약혼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뭐 트럼프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지지층의 결집, 공약을 강경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본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내란법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내란법이 발생을 하면 내란하니까 다른 게 떠오르는데 내란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주방위군 투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적용 관련해서도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그 미국 학계나 전문가들 그리고 뭐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트럼프가 뭐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 뭐 중도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뭐 질서 유지를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가 자기 공약에 대해서 정말 신뢰 있게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군 투입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제로 폭력 상태를 더 악화시키거나 뭔가 인권 침해 논란 이런 것까지 이제 비화된다면 중도층의 이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네,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앞서 이슈 키워드로 갈등에 초점 맞춰서 세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고 이번엔 환율이에요, 환율.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작년 11월에 이어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연속 재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과도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의미는 미국이 앞으로 이제 더 깐깐하게 환율 개입 여부, 우리의 그 환율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간에는 정부가 이제 정부의 그런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라든지 시장 개입 감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다면 연기금 같은 우리의 이 정부 투자 기관까지도 감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뿐만은 아니에요. 뭐 중국, 일본, 뭐 대만, 뭐 독일 등등 이렇게 뭐 여러 국가들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정만으로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율 관찰 대상국을 넘어서 이제 조작국으로 격상이 된다면 당연히 무역 규제 같은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관세라든지 무역 협상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세 보복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원화 절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간접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더 커질 가능성. 그러니까 이 한미 간 무역 협상에서 환율이 직접적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이제 목요일 기준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358원 선, 1360원 선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1월만 해도요. 1490원 선까지 이 6개월 사이 이렇게 많은 변동을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요 옵티머스요.
관련 책임자가 2016년부터 9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사임을 했다고 해요. 사유는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후임으로는 자율주행팀 이끌고 있는 부사장이 겸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뭐 프로젝트 문제라든지 뭐 경영진 불화, 뭐 사업 전망 이런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당연히 선을 긋고 있는데 외신 평가 좀 나온 거 보니까 뭐 머스크가 같이 일하기 좋은 동료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고 있고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뭐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중요성 그리고 뭐 테슬라의 뭐 기술이라든지 자본력의 뭐 진보 그리고 머스크의 뭐 강한 드라이브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나마 그리고 일정 부분으로나마 로봇이나 AI 전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 전환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냥 전반적으로 공급망 변화라든지 여러 이제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용을 같이 더 크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테슬라 이슈로 점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애플의 연례 정기 개발자 회의가 9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0일 새벽 이제 개막을 합니다. AI 관련해서 굉장히 시름을 겪고 있는 애플인데 애플의 AI는 여전히 비용으로만 작용할 뿐이라는 월가의 평가를 넘어서 어떠한 혁신적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서요. 사람 대신 로봇이 배송을 하는 것, 이 테스트를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 샌프란시스코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나서요. 거기에 이제 로봇 테스트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로봇을 이제 도입해서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 창고에서 활용하는 거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제 세상에 나와서 로봇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라는 부분에서 같이 좀 새로 나온 이슈여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